전 세계에 계신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이 사이렌이 울리는데요. 이것은 우리 순국 선열의 넋을 기리고 또 그분들을 추모하는 그런 사이렌이라고 합니다. 1분 동안 사이렌 울릴 때에 우리 전 국민들이 또 경건한 마음으로 또 잠시 묵념을 했다가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사이렌이 뭐 공습경 뭐 이런 거 아닙니다. 6월 6일 오늘 현충일을 맞아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어떤 대한민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기르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자, 오늘 목요일의 남자 미남 대변인 우리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오늘 뭐 방송 많으시지 않으셔요? 오늘 현충일이라요. 좀 이렇게 그 일정 변경된 방송들이 있고 뭐 여튼 방송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우리 목요일 아침을 항상 속 시원하고 알차게 우리 풀어주시는 우리 김 대변인. 우리 댓글창에 보면은 김 대변인 밴드 너무너무 많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한 5가지 정도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자기가 등 떠밀어 가지고 우리 정수기를 타지마을로 보냈다 하는데 그 덩치에 밀려서 갑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뭐 어떻게든 간에 아내를 보호해주고 싶겠죠. 그리고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설령 내 아내가 진짜 잘못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한 내 여자를 보호해주고 싶은 것은 당연한 심리일 것 같은데 그러기에 앞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명명백백 밝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과가 선행되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뭐 이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타지마할 같은 경우는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였다. 버킷리스트였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이게 일정에 잡혀 있지도 않았던 것. 그리고 실제 인도 국가가 주관했던 행사도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인도 지역에 있는 네. 축제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요. 어떤 특정 지역 하나, 뭐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등의 한 마을에서 한 동네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이게 근데 한국 역사랑 약간 연관돼 있는 거예요. 이 공원이 연관돼 있는 공원인 허황우, 겁니다. 예. 네, 허황우. 가야국, 가락국 네. 뭐 이런.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내빈이 와주면 빛날 것 같은데 한 거예요. 그래서 특정 지목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좀 높은 분이 와주셨으면 했어요. 하면서 본인들이 외교부 장관을 좀 초청했으면 그렇지. 자 이거 무리수 든 거죠 사실. 예. 이것도 무리수를 든 거예요 인도 측에서. 인도 측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야 외교부 장관 정도가 한국에서 와준다 그러면 난리가 날겠지. 장관급도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면 진짜 네. 고위급이다 생각을 그렇죠. 했던 거죠. 근데 외교부 장관이 못 간다라고 했죠. 일정상. 예. 네, 일정상 못 간다고 했고 문체부 장관 간다고 했죠. 근데 여기다 대고 갑자기 영부인이 내가 갖게 한 거예요. 셀프로. 이게 인도에서는 얼마나 황당할 일입니까? 야, 진짜. 영부인이 온대? 영부인이 온대?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타지마을 갔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얘기 나오다가 지금 이제 기내식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기내식이 총 6천만 원 넘게 예산이 잡혔다. 원래 이 김정숙 여사가 가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 때문에 며칠 시끄러웠죠. 제가 그렇죠. 근데 지난 한 4일, 5일 정도 제가 방송을 좀 쳤습니다. 일이 있어서. 지난 4, 5일 동안 방송을 쳤는데 이거 6천 얼마 기내식인데 이거 1인당 얼마라고 했었죠? 44만 원. 네, 한 끼에. 네. 어떻게 하면 그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분들을 못 봤어요. 이 4일 동안 제가 방송을 못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40몇만 원이 나올까요? 뭐 거의 뭐 프랑스 보르도 와인 그랑크리로 해가지고 그냥 뭐 벌컥 마시는 거 아니냐 다음에는 금가루 스테이크 아닌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44만 원이 나오죠? 딱 전 두 가지뿐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첫 번째는 가능성이 좀 적다고 봐요. 하나는 이 기내식 비용을 높이 측정하고 나서 항공사로부터 백을 받아서 돈을 오, 이거를- 슈킹했다는 거네. 아니요. 그럴 가능성. 해서 공개하지 못할 비용, 음흠, 네, 비공개 일정에 썼다. 음흠.
첫 번째 하나. 네, 우리가 계속 제가 여기 방송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요. 이걸 우리가 추론하기 시작해야 이거에 대해서 떠들 수 있는 겁니다. 좌파들은요, 보면 방송에서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척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들은 예를 들어 합리적인 추론은 계속 좁혀 나가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게 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데 답이 있습니다. 비싼 술이 곁들여지지 않고선 절대 그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랑크리 등급의 프랑스 와인, 포르도 와인이 됐건 아니면은 정말 높은 고가의 위스키가 됐건. 왜냐면요, 밥이라는 게 대한민국에도 한 끼 식사 비싼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이랑 저랑 가면 1인당 50만 원이 되는 식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죄다 이런 식사를 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 밥값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술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술을 정말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와인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까지도 이건 파고 들어야죠. 대한항공 조사하라면서요. 대한항공 조사에 필요하면 해야죠. 그렇죠. 대한민국 대한항공이 지금 그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 당시 실었던 식자재 그리고 실었던 와인 리스트를 보면은 상당 부분 나온다고 알 봅니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냥 문재인이 어제 페이스북 썼던 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재인은 소위 버킷리스트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문재인은 아내의 인도 순방은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어느 아내가 외교나 외국인을 만나는 일에 익숙치도 않은 터에 멀고 먼 낯선 지역, 낯선 행사에 주민으로 참석해 군중 앞에 축사까지 하겠느냐? 아유, 뭐 어디 뭐 가면은 그냥 먼저 앞에 레드카펫 앞에 막 이러고 막 가시는 분이 이런 내용을 저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해가 1도 안 가요. 남편의 입장으로서 와이프를 보호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식비가 6천 몇백이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에서 잡혀있지 않던 예산들. 원래대로 해서 문체부 장관이 갔었으면 이거 끽해봐야 지금 2천 몇백만 원 예산 잡혀있던 거 맞아요. 아닙니까? 3천만 원이 채 안 들었어요. 3천만 원이 채 안 된 예산이 지금 이거 20배가 뛴 겁니다. 그렇죠. 20배가 넘게 4억 가까이 이게 지금 뛴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안에서 식대가 6천만 원이다. 그럼 항공 유가 다음으로 많은 예산을 잡아먹었다. 그럼 이건요, 당연하게 확인을 해야죠. 근데 여기다 대고 뭐라고 했냐? 소량으로 가다 보니 객단가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 하는 말은. 저도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아무리 단가가 높아져도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비정상적인 비정상적인 거지.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한항공한테 물어보라고요. 대한항공에서 6천만 원 기내식 예산을 올렸을 때 그럼 이것을 지금 예 알겠습니다 했더니 이 담당자는 뭐예요? 이것도 문책 들어가야죠. 그렇지. 이게 뭐냐고. 뭐냐고 따졌어야죠. 한 끼에 10만 원 해도 40명 하면은 이거 예컨대 뭐 한 500만 원 되는데 이게 뭐냐고라고 해야 정상 아닙니까? 정상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내식을 먹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내식을 먹으면요, 이 기내식의 예산은요, 항공권의 10% 이내로 잡히는 게 통상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그럼 예를 들어 어디에 진짜 뭐 한 대여섯 시간 비즈니스를 타고 간다고 해서 항공권이 2, 30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식비가 20, 30 잡혀야지 맥스인 거예요. 이렇게 잡히지도 않거니와요. 울트라 맥스 그리고 우리가 기내식 먹는 재미가 있어서 먹는 거죠. 여기 이게 최고급 음식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근데 대통령 그래 영부인 갔으니까 좋은 거 대접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선이 넘어갔다라고 하면 이거 확인해 봐야죠. 이거 자기들 돈 아니잖아요. 국민 혈세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 본인들 돈으로요, 비싼 소고기를 먹든 비싼 술 그랑크리 와인을 먹든 상관없습니다. 자기들이 번 돈으로 먹었으면 그거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거 국민 혈세잖아요. 세금으로 먹었지. 세금으로 먹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만약에 아까 이런 곳에 술 와인 리스트에 정말로 뭐 5대 샤또라든지 아니면 부르고뉴 와인이라든지 오브리옹 이태리 와인이라든지 샤또 와고가 들었고 샤또 마고라든지요. 그리고 정말 뭐 이게 무똥 로칠드라든지 맞잖아요. 무똥 로칠드. 라피트 로칠드라든지 그럼 이런
뭐 이런 5대 샷도라든지 지금 평상시에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번 먹어봤으면 평생 한번 먹어봤으면 평생 한번 내 돈으로 못 먹으니 남의 돈으로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와인 리스트들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네 그리고 또 뭐 이태리의 명품 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등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 확인해봐야죠. 그렇죠. 그건 국민 혈세로 그런 것까지 먹으라는 권한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아 그러면서 이게 그 지금까지 이제 이런 우리 특히 이제 우리 멸콩 TV가 제기했던 이런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당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타지마을 방문은 인도 방문 당시 즉석에서 결정된 거다. 우리가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인도에서 요청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고민정의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인도 현장에 갔을 때 인도 측에 간곡한 요청이 있었는데 또 저희가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황희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0월에 3박 4일 일정 다 소화하고 한국 귀국하는 날 인도 측에 요청을 했어요. 귀국길에 잠시 들렀을 것입니다. 했는데 어제 TV조선이 단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보면은 이게 인도 방문 닷새 앞둔 2018년 10월 30일 청와대와 문재인 직원 등이 사전 답사했을 당시 일정에는 타지마을 일정이 없었는데 인도 방문 이틀 전인 11월 2일 날 일정표에 타지마을 일정이 들어갔죠. 들어가 있다. 네. 이런 거예요. 여기 또 거짓말했지. 그러니까 그리고 당초 민항기로 이동했던 하고 했던 그 문체부는 김종숙 여사가 방문단에 포함된 뒤 대한항공과 전세기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팩트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제 팩트가 하나둘씩 나오죠. 자, 그랬으면 타지마할에 갔던 것도 기록에 포함됐었어야죠. 또 거기 여사 일정표에 있던 것이 현지에서 타지마할 갔던 것도 누락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그럼 이게 앞뒤가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숨기는 자가 법인이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이런 뻔뻔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영부인이 이거 명품백을 받았다는 정황도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내려놓는 영상까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변호사님한테요. 이거 뭐 한 300만 원짜리 휴대폰이에요. 이것도 3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휴대폰들도 요즘에 150만 원, 200만 원 해요. 아 이거 형님 이거 제 성입니다. 제 성입니다 해서 가져갈게 하고 손을 대는 장면이라도 나왔으면 모르겠어요. 그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하는 것까지 그렇죠. 영상에 네.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아유 고맙네 동생하고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영상이 나왔어요. 예. 진짜 받았으면요. 진짜로 얘기할 거면. 근데 이걸로도 특검을 지금 몇 년 떠들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김정숙 여사 지금 이렇게 다 밝혀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밥값이 6천만 원 예산 잡혔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방어를 해요? 그 특검 가야죠. 야, 네. 이게 지 돈이 아니고 나라 돈이야. 나라 돈으로 어떻게 나라 돈도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나라 돈이란 표현도 안 될 것 같아요. 국민 피 같은 돈이에요. 혈세죠, 혈세. 네. 여기 지금 애청자들 우리 변호사님 저 세금 얼마나 냅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이 냅니까? 네. 여기 이거 갖고 간 거예요 지금. 네. 실제로 지금 그 공무원 여비에 관한 규정상 지금 그 장관급이 가면은 식사가 제가 알기로 130불 한 많아도 한 15만 원 15만 정도 원. 그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유 문재인의 그녀가 가니까 44만 원 그것도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한테 다 평균으로 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렇죠. 거기서 김정숙이 도중환이 거기 탔던 몇 명 핵심 인사들은 도대체 얼마짜리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지금 그래서 아까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 조사가 진짜로 특검이 가서요. 술 명단이 나오면요. 술 리스트가 나오면 야 최진영 김민수 대단한데라고 하실 수도 할 수도 있어요. 있어. 왜냐하면 아까 대한항공이 돈을 터냈을 가능성이 아주 낮다라고 하는 게 진짜로 대기업이잖아요. 이 푼돈을 가지고요. 이 입장에서 보면 푼돈인 거예요. 6천만 원. 이 푼돈을 가지고 현금놀이를 했을 리가 없다라고 봐요. 저는. 자 그러면 여기에 김정숙 사치가 있다는 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명품 옷들 그리고 치장한 것들 지금 영부인이 되고 나서 옷이 걸친 것만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가능성이 높은 것은 먹고 싶은 와인이 있었을 걸로 추정된다. 그렇지, 예. 이거 굉장히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오데 샤또 같은 거 이게 한 90만 원에서 150, 160만 원 사이 200만 원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빈티지에 따라 가격 다르지만 부르고뉴 와인들 중에서는 비싼 거는 4, 5천짜리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먹고 싶었던 와인 버킷리스트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다른 방송할 때 들어서 배운 겁니다. 버킷리스트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와인, 바케스, 예, 빠케스. 바케스잖아요. 예, 빠케스잖아요. 이게 옛날에 유럽 시대에 사형을 당할 때요. 교수형에 처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목에 줄을 매달고 바케스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뻥 차는 거. 네. 뻥 차는 거 이거를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그럼 여기에서 이게 유래가 됐대요. 사실상은 굉장히 잔인한 말이더라고요, 이게. 김정숙 여사가 이루고자 했던 버킷리스트 때문에 이게 지금 문재인 그리고 김정숙 그리고 좌파 정권의 버킷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롱대롱 달릴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물고 뜯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볼 때 문재인 정권에서 아주 작은 부정에 지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더 큰 부정들이 많을 겁니다. 태양광까지. 그러니까 정말 한도 끝도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작점을 잘 뚫어내야 마중물처럼 칼칼 쏟아질지 모른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부정 비리들이 그리고 좌파의 부정 비리들이 쏟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우리 이번 주에 저희도 윤건영 그러니까 문재인의 입이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이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극악스러운 마타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고소하겠다. 노고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고소하세요라고 했는데 오늘 대구매일신문이 제목이 재밌어요. 우리 방송 보시나 봐, 이 논설위원들이.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비판 부당하다니 명예훼손 고소하라. 이게 문제는 그러면은 사실훼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란 겁니까?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란 겁니까? 이제 조사 들어가야죠. 조사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게 좌파 정권이요. 좌파 정권이 진짜로 못됐고, 네, 그리고 위선적인 게 뭐냐면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뭐 홍보했습니까? 외교 가면. 중국에 갔을 때 10개 중에 8개 혼밥이었어요. 혼밥. 그리고 한 끼에 몇천 원짜리 먹었다, 몇만 원짜리 먹었다. 서민 대통령이다. 얼마나 그러니까, 잘했습니까? 국민들 보는 앞에서는요. 서민 음식을 먹는 척하고 비행기에 타서는 이런 짓거리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이라고 철저한 위선이라고 하죠. 이거는 악인보다 더 나쁜 네. 거예요. 차라리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더 착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뒤에서는 수천만 원짜리 밥을 먹고 국민들 앞에서는 저 서민적인 식사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좌파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국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계속 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제기하는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배현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금 4년, 5년 전에 있었던 자료를 위조했다는 겁니까? 참, 이 사람들은 좀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자기들 사전에 민주당 사전에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계산하셨지만 한 끼에 43만 원 정도가 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 기준으로 그 43만 원 못 먹잖아요. 누가 먹어요? 우리 변호사들도 그렇게 먹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게 그 몇 명이서 갔죠? 36명이에요. 예, 36명, 38명이 6명인가요? 36명 곱하기 4끼 곱하기 한 끼당 정상적인 식사 비용 곱하기 한 것만 6천만 원에서 빼고 나머지는 김정숙 여사가 먹었다라고 봐야지만 그렇지. 그렇게 계산하면 약 4,300만 원입니다. 자, 그럼 4끼에 김정숙 여사가 약 4,300만 원을 썼구나. 한 끼당
1,100만 원을 썼구나라고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야, 진짜 황제의 만한 정석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누가 그렇게 먹겠습니까? 네. 네.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뭐 석유 산유국인 저기 그 만수르? 국가들의 만순수 이렇게 그렇게는 안 먹겠지. 비싼 와인 먹으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와인 외에는 아까 얘기한 비싼 것처럼 술 먹지 않는 오데 사람은 그랑크리, 나오죠. 그래서 뭐 샤또 무통 네. 로칠드, 뭐 샤또 라피트, 뭐 라뚜르 뭐 라뚜르, 샤또 마고, 라뚜르, 뭐 오브리옹, 이런 거 마고, 많아야지. 뭐 요런 정도 아니면은 뭐 근데 가리면서 뭐 그 어떻게 보면 신드릭 와인의 컬트 와인 중에 뭐 스크리밍 이글 뭐 이런 정도를 먹지 않는다 하면 이게 어떻게 근데 나와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것도 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저희가 말하는 와인들은요, 끼케야 이게 빈티지 정말 비싼 게 아니면 평균 한 1,200짜리예요. 근데 이 김정숙 여사가 가는 동안에 한 번에 진짜 3-4병을 내내 이게 먹는다 해도 그게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3-4병을 혼자 깔 수 있는 수준의 주량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그럴 수도 이거보다 있지, 더 뭐. 윗등급이 그러니까. 와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부르고뉴 와인까지 갔을 야, 가능성이 높다라고 물건까지 봐야 가면은 될것 이제 같아요. 정신 없죠. 야, 참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지?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확실한 거는 지금 좌파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열변을 토하면서 이걸 방어하는 게 이거 밝혀지면 국민 정서에 어마어마하게 반한다라는 걸 지금 본인들이 느끼고 있어요. 이미 감각적으로. 야, 이거는 우리가 180석인데도 거대 야당으로서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발악을 하는 겁니까?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김정숙 특검부터 같이 맞불을 놔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런 이유예요. 맞불을 놔야 공격이 최성의 방어입니다. 근데 공격할 걸 이렇게 산더미처럼 두고 이때까지 공격을 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해야 돼요. 밀어붙여야 됩니다. 지금 밀어붙여서 근데 끝까지 이분과 파헤쳐야 돼요. 관련해 가지고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윤상현 의원이 이 그 김종숙 특검을 발의했는데 뭐 10명 이상 이게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신중 모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신중하지 마세요. 이럴 때 신중할 때 신중하세요. 신중할 때 신중하라. 왜 신중할 때랑 신중하지 못할 때를 몰라요. 신중할 게 아니에요. 이게. 야, 아니 당연히 파고 들어야죠. 왜요? 국민들 돈으로 밥을 6천만 원치를 먹었는데 파고 들어야죠. 응. 자기가 번 돈으로 6천만 원치 먹었던 6억 원어치 먹었던 관심 뭔 없어요.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 인간들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 지난번에 자기 돈은 10원도 안 쓰다. 자기 돈 개사료비 아까워서 개를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조국이 지금 양산 집으로 불러가지고 술 먹는데 봤더니만 청와대 마크가 돼 있고 청와대에서 쓰고 했던 숟가락, 젓가락, 술, 거기에 책상, 걸상, 의자, 탁자까지 다 청와대 거두만.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지금 민주당이 한 짓이 쌍팔년대 비리냐면요. 술을 갖고 와서 마크가 그려져 있는 술을 쟁겨놓던 건 딱 한 군데뿐이 없었어요. 군대 면세점 PX불. PX불. 예, 그럼 장교들이요. 70년대, 80년대 군에 이게 원래 그 PX의 양주들이요. 그럼 이게 면세잖아요. 면세 싸지. 그럼 이게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한 명이 여러 병을 못 갖고 가요. 그럼 이게 양심 없는 장교들이 이거 박스 뛰기 했던 거 아닙니까? 옛날에 쌍팔년대. 지금 그거랑 똑같아요. 청와대 기념주로 만들어 놓은 거 지네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이거. 나라가 다 니끼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추잡한 거예요. 추잡한 거지. 거 그냥.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돈이 없어요. 조국이 돈이 없습니까? 없는 척을 해서 그렇지. 그러면 지금 이게 청와대에서 만든 기념술까지 꿍칠 정도로 추잡한 거예요, 애들이. 내 돈은 쓰기 싫고 남의 돈 쓰고 싶은 애들인 거예요. 참.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 인간들이 그 짝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것도 말 나온 김에 이런 것들도 특검 특검하는 가서 거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청와대 박힌 술병 몇 개나 꽁쳐뒀는지 그렇죠. 이거 확인해야 거의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국고 손실죄라는 느낌이 아주 강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 이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김정숙 여사 입에 뭐가 들어갔는지가 그냥 단순한 공격용이 아니라 이게 한번 밝혀지면요. 앞으로 어떤 위정자도 최소한 국민 혈세로 이런 짓을 하면은 내가 온전치 못하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이거 반드시 파헤쳐야죠. 네. 가슴 아프네. 아무튼 참 네. 이게 결국 그 아까 얘기 드렸던 대구매일신문 같은 경우에 제일 결론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국민의힘이 추악한 마타도를 하는 것인지 민주당과 김정숙 측이 새빨간 거짓말하는 것인지를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떳떳하면 공개해라 다. 네. 예. 그리고 공개하십시오. 진짜 이게 그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마타도를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고소하세요. 뻥카 날리지 말고 김정숙은 우리 그 윤건혁에게 밝힌 결심대로 속히 경찰 고소하라. 여기 저희 둘도 하면 되겠네. 네, 한번 하면 우리가 가서 다 밝혀드릴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송오행님 맞불 작전 대남 방송에 꼬리 내리는 것 보고 꼭 해야 될 작전 맞습니다. 라는 말씀 하신 것 같고요. 대한항공 가서 시위라도 해봅시다. 라는 그런 말씀 해주셨고,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날라리 삼가해지 결과가 나왔냐? 어떤 맥락인지 저희가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시절님, 이용라님, 멸콩. 네. 요즘 보면은,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이 다양해지시고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또 많은 댓글 또 해주시고, 저희가 또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그거에도, 김 대변인 제가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요거는 요 정도에서 접고요. 이것이 민생이다. 동해에 석유가 나온다. 야, 이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거의 40년 쓸 천연가스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제 이런 자원을 분석했던 미국 석학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게 한국석유공사와 맺은 업무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상세한 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참 알쏭달쏭하면서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네. 금액이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지금 삼성전자 시총이 한 440조 정도 되니까 5배 하면은 2200조. 어마어마합니다. 실제 이게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정말 경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따질 이유가 없어요. 사실 이건. 네. 지금 진짜냐 가짜냐를 가지고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진짜냐 가짜냐가 왜 중요하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런 거는 파봐야 알아요. 그렇죠. 제야. 근데 전문가들의 소견이 중요한 것이고 가능성이 있냐 없냐가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가능성이 지금 어쨌든 전문 기관에서 나왔어요. 매장량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게 매장량대로 지금 관측대로라고 하면 이게 지금 무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5배에 이른다고 그렇죠. 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냥 땅에서 나오는 네.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서. 그럼 대한민국 경제 성장 당연히 이끌어지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당연히 크게 해결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과연 추진할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제가 참 민주당 이상한 게요. 민주당이 지금 문재인 정부 첫 해에만요. 태양광 사업에 5,118억 예산을 퍼부었어요. 자, 2018년도에 6,673억, 2019년도에 7,332억, 야. 2020년에 9,813억이요. 2021년에 9,519억. 얼마를 쏟아부은지 보십시오. 야. 지금 태양광 산업이 대한민국에 남은 거는요. 벌거숭이 산뿐이 없어요. 벌거숭이 산으로 인해서요. 산불이 나는 것뿐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패널은 다 중국에서. 네. 그리고 물난리가 많아진 것뿐이 네. 없어요. 지금 이 패널 다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얘네들이 지금 쓴 예산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 하나 성과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요. 이거 말 그대로 속빈강정인데 지금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누가 먹었는지도 몰라요. 이것도 지금 특검 가야 됩니다. 제가 이거 지금 이것도 특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특검 가면요. 문재인 정권 고위 관료들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나올 걸로. 뒷돈 받은 일들도 엄청 나올 가능성이 추정됩니다. 높죠. 예.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좌파의 정말 심장부입니다. 태양광 산업이 제 판단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요. 석유 시추한다고 해서 누가 먹을 수 있나요, 이거? 먹을 수 있는 건 나라가 하는 겁니다. 나라가. 이거 누가 먹을 수 있는 게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태양광처럼 일반인들한테 막 털어 제낀 게 아니에요, 이거. 이거 누가 가져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업 타당성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예, 사업 타당성 조사가 들어갈 것인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발표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네, 했더니 지금 이거 연구 기간에 신빙성이 있네 없네로 따지더라고요. 기업이 조그맣다 어떻다. 석유 가능성 타진 일이 매일 들어옵니까 이게? 이게 소매업이에요. 이런 거는 통상요 연구자들 박사급들 교수들이나 연구자들이 혼자서 1인 사무실로 대한민국에도 무슨 연구소 이름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 같은 거 프로젝트 사업이에요. 어쩌다 일이 들어오면 부족한 인력들 내가 내 인력으로 전문가들을 채워넣고 네트워킹 딱 해가지고. 네트워킹해서 이걸 조사가 들어가고 그럼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항시 일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국 매일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럴 거리가 아니다. 그럼 이게 10이 걸거리인지 안건인지 뻔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이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젝트에 다 참여했더라.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여기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석학이더라. 그리고 많은 연구들을 해왔더라. 그럼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와 진짜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그렇죠. 내 집 앞에 내 땅에 금강이 있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가족이면 대박 로또 이 반응이 맞는 거 아니에요? 야 진짜야? 예. 더 조사해보자. 더 예. 파고 들어가 예. 보자. 사업 타당성 확인해보자 해야지 맞는 거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일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산유국의 꿈 이게 민생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야가 힘을 맞춰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좌파들이 하는 얘기가 니네 이미 이전에 파봤잖아. 니네 이미 파다가 실패했잖아. 네. 실패했잖아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니네들 이거 파 들어가면은 또 지금 부산 엑스포처럼 유치 실패처럼 또 국민들한테 상처만 안길 거야라고 해요. 제가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부산 엑스포 잠깐 좀 건너갔다 와도 될까요? 주제를. 그러시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홍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24세 대학교 당시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100만 원 들고. 영업판에서 뛰었던 사람입니다. 영업이요. 10군데 가서 2군데만 성공하면 이 사람 영업의 신이에요. 영업의 신이에요. 예. 그러면 100군데 가서요. 10군데만 성공해도 이 사람은 영업의 신입니다. 이 사람 스카우트 하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기업들에서. 자, 영업은 결과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에 많은 인맥을 쌓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요. 부산 엑스포를 실패했냐, 유치를 성공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태평양 도서국가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고 정상들을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라 대한민국이라는 곳의 이미지를 대통령과 직접 만남으로 인해서 격상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외교의 기네스북에 올랐다 할 정도로 그럼요. 활동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요.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거 언제나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삔때만 약간 상해도. 그렇죠. 네. 기도만 뭐 어쨌든 그럼 이거 하나령 수출 이렇게 금지 되면 시켜버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어떤 정권에서든 누군가는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점점 여기에 태평양 도서 국가들이나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수출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단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실패했다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과정에서 얻어낸 게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많습니다. 네. 실제로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경부고속도로 노, 그럼요. KTX 노. 노, 4대강 노. 노. 인간들은 하는 게 뭐야? 자, 하지 않으면요. 시도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장담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이렇게 위해서 뛰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언젠가 조만간 엑스포 유치 다시 합니다. 보실 할 수도 있죠. 예. 네. 이것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영업이라는 건 쌓여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성공되는 게 아니에요. 화장품 하나를 팔려고 해도요. 5번, 10번을 방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엑스포 유치라는 큰 사업을 유치하면서 이 대통령이 한 번, 2번 해서 실패했다라고 이걸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엄청난 양의 성과물들이 축적돼 있다. 그렇죠. 터질 것이다라고 기대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석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천연자원이 있다. 무작정 좌파의 논리대로 해서 이전에 실패했으니까 또 실패할 것이야라고 봐서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땅에 뭐가 묻어 있는지 몰라요. 몰라요. 곡괭이질을 해봐야지 네. 이 안에 비옥한 땅이 있는지 이 안에 금강이 있는지 자갈뿐이 없는지를 아는 거예요. 네. 근데 무턱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업 타당성 조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타당성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국가에서도 밀어붙일 리가 없어요. 우리가 밀어붙여 달라고 해도 안 밀어붙여요. 그렇죠. 네. 실제로 심해 채굴 기술이 1970년대하고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로 그럼요. 개발이 됐습니다. 사실 미국에 뭐서 한 10년 전부터 쉐일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미국이 산유국이지만 쉐일 가스를 계속 예전부터 있지만 개발을 못 했었는데 몇 킬로를 뚫고 가가지고 이게 똑바로 내려가서 옆으로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게 굴착 기술이 예전에 비해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0년 저도 아직 기억납니다. 아마 보시는 분 제 7광구 검은 진주 뭐 그런 노래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꿈이 부풀었지만 현실화되기 어려웠었지만 지금은 그때하고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안 됐다고 해서 지금이 안 된다? 그럼 못하라고 기술 개발을 합니까? 그럼요. 그러면은 미국에 가고 달나라에 가고 하는 그런 비전이 없었으면은 계속 실패했지만 성공하는 그런 비전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미국 이런 게 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요. 제가 사실 말씀드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되시기 전까지. 왜냐하면 저도 우리 당에는 이렇게 인재가 없나, 꼭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되고 나서 저는 좋아진 케이스예요. 제 인생은 좋아진 게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개혁 방향에 대해서 정한 것들에 대해서 밀어붙일 줄 안다는 거예요. 추진력.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대한민국 개혁을 시킬 사람이 나와야 될 때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 한 분이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 7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리핀 가보세요. 그때 당시에 그 옛날 우리보다 잘 살던 필리핀 어떻습니까? 지도자 한 명이 세상을 바꾸기도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혁해야 될 과제들 너무 많아요. 강성노조 개혁부터 시작해서 이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노동개혁, 네, 노동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예. 교육개혁도요. 지금 수능 문제 사고 팔던 것들이 적발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꿔야죠. 욕을 먹어도 바꿔야죠. 이거 지금 좌파에서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이거 지금 그때 당시에 이거 수능 복잡하게 만든다, 수능생들 머리 아프게 만든다 하면서 물수능 뭐 네. 논란하면서 근데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돈 있던 놈들은 문제도 사고 팔았구나.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과 미국에 완전히 편중되어 있는 지금 이 수출 의존도를 어떻게 해서 깰 것인가.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거 시작과 동시에 이 고민 굉장히 많이 한 정부예요. 이런 정부 없었어요. 예, 욕먹으면서도 이런 거 추진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약간 빙의해 볼게요. 한번 윤석열 대통령을. 부산 엑스포 유치하면서 실패하면 어쩌나라는 걱정이 이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이거 용기 없이 못해요. 내 업적만 생각하면 못합니다. 이거 박수 쳐줘야죠. 실패했어도 얼마나 많은 걸 얻었을지 박수를 쳐줘야죠. 영업은 한 번에 성공하지 않는다니까요. 자, 이 뒤에요. 좌파 정권에서 이 공을 갖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작은 국가들에서도조차도 대한민국을 알게 되고 부산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국가 브랜드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라. 위축되지 마라. 왜 위축되냐.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학기술이 그때랑 얼만큼 발전했습니까? 그때 설령 실패했어도 지금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아까 사업 타당성을 이야기하는데 사업 타당성이 안 나오면요. 민주당이 하라고 할 리도 없겠지만요. 우리도 안 해요. 우리 당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 당은요. 국민 혈세를 이렇게 엄하게 쓰지 않아요. 근데 사업 타당성이 나온다? 이때 민주당은 더 반대를 할 거예요. 왜? 이게 진짜로 성공하잖아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 역대 최고 지지율 나올걸요. 역대 그렇습니다. 대통령 중에서요. 사실 네. 재미있는 게 미국에서 어제 이름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보면 분석하신 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6월 7일 날 지금 언론 인터뷰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힘이 쌍곡선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내일이죠. 내일 수원에서는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 송금 판결 선고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이재명이 공범으로 돼 있다는 판결문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반면에 또 지금 서울에서는
이런 그 동해 석유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또 세계적인 석학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동해에 이 석유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매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우리가 그 신뢰성을 높인다고 하면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상당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지지율이나 민생을 챙기고 미래를 챙긴다는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진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희비 쌍곡선을 만들 수 있는 날이 아마 내일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여기에 앙트레프러너십이라고 합니다. 앙트레프러너 예. 네. 엔터프라이즈 스피릿 뭐 이런 거죠. 네. 기업가 정신.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들어올 때 기업가 정신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진취성과 도전성이에요. 그러면 이게 혁신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세계 많은 국가들이 아이들에게. 그러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해서 더 도전하라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방금 이런 석유 같은 문제들은요. 이거 앙트레프러너십을 갖고 접근해야지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있어요. 1998년에도 동해에서 천연가스 발견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김대중 정권이었죠. 이게 IMF 시기를 거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계속해서 탐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 실질적으로 2조 7천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었습니다. 맞아요. 예, 2조 7천억이에요. 예, 그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예요. 자, 그러면 이 땅 속에 삼성전자가 5개가 묻혀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게 예. 비유할 수 있죠. 삼성전자 5개가 우리나라 땅 속에 묻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파들어 가야죠. 가능성이 있다면요. 그렇죠. 사업 타당성이 있다면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5개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럼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거는 그 가능성에 도전하지 않는다? 그냥 주저앉아라? 미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유전 탐사가요. 이번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게 아니에요. 1959년 이후에 60년 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해저에도 땅에도 석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60년 동안 탐사를 이어가고 그렇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업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요. 원래 옛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인이란 일원의 이문만 남아도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제가 간혹가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앞으로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상인이 돼야 된다라고 해요. 국민을 위한 이문이 남는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예. 제1호 영업사원이란 거하고 그거랑 일치해요. 딱 일치하네요. 그러면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상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1원이라도 이문이 남는 장사라면 행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땅에 삼성전자 5개가 묻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라? 이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더 깊이 연구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말만 민생이라 하지 말고 이런 진짜 민생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포항 앞바다면 어딥니까? 바로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울산하고 정말 지근거리입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석유가 정말 그리고 천연가스가 대한민국에 거의 40년 가까이 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수도권 집중에 따르는 수도권만 하고 지방 소매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적인 추동력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점에서도 어떤 그 지역을 살리고 산업을 살리고 에너지 자주 독립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끌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끌고 나가야죠. 저는 이게 사실은 정부와 여당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에요. 해요. 할 거는 하는데 제가 가장 많이 한 욕이 뭐냐면요. 정부 여당이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잘 하고 있지 않는 것들이 우리 미래 산업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잠재 역량을 키우지 않는다라는 욕을 제가 간혹 해요. 그러면 지금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는요. 각 선진국들은 미래 산업을 가지고 피 튀기는 전쟁 중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 이게 상실돼 있어요. 대한민국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근데요. 이제 이러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제가 볼 때 이런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 엑스포도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미친 듯이 뛰었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런 석유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강점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 한 명 한 명이 자원이에요. 대한민국은. 이 자원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집중을 해라. 정부에서 남은 임기 3년 동안이요. 이 부분에 집중하면요.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 돼서 임기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조국이라든가 이런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런데 건 태양광이죠. 태양. 그렇죠. 이게 미래 어떻게 보면은 황금 간지 아닙니까? 금맥 아닙니까? 그걸 캐기 위해서 해야지 그런 걸 전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게 있을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돈을 쓰자고 해요. 국민한테 25만 원씩 줍시다. 13조 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본소득으로 줍시다. 네, 기본소득 줍시다. 기본주택 줍시다. 막 기본 의료 합시다. 막 해요. 민주당이 쓰자고 하는 돈은요. 잘 보세요. 싹 다 소비예요. 소비입니다. 우리 개인과 기업과 국가와 경제는 똑같아요. 소비성 지출이 많으면 이 가게는 언젠가 망해요. 망하지. 예, 내가 먹고 쓰는 데만 쓰면요, 이 가게는 언젠가 부도가 나요. 적자가 납니다. 근데 지금 우파와 정부에서 말하는 소비는 어떤 거냐면요, 투자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 이거 외식합시다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집에서 밥 먹고 그 돈으로 저금합시다. 주식 삽시다. 네, 그걸로 앞에 땅 한 평이라도 삽시다. 네, 한마디로 자유우파는 생산적인 프로덕티브한 거를 그렇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이 그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있는 놈들로부터 뺏어 가지고 그거 우리끼리 나눠 먹는 이런 로비도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비와 투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우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 진영과 정부는 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돈을 투자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 세대들이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요, 방금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을 뺏어서 나눠줍시다 하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를요, 오늘 당장 팔아서요, 전 국민한테 나눠주면요, 1인당 1,000만 원이 좀 안 되게 돌아갈 겁니다. 자, 그 돈으로 대한민국 어떤 누구라도 부자 될 수 있습니까? 부자가 아무도 못 안 되죠. 돼요. 네. 근데 삼성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만 죽인 거예요. 그렇죠. 황금알을 낳는 거미에 배를 가는 갈라버리려고 겁니다. 하는 거지. 네. 그럼 더 이상 대한민국에 삼성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하려고 하는 건 계속 이거예요. 제가 황금알을 낳네, 배를 갈라볼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각종 음모론이 난무하고 있는데 참고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박사 같은 경우에는 집이 휴스턴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휴스턴에 어떤 대학교가 있느냐? 라이스 대학이라고 해서 US 월드 앤 리포트지에 따르면은 미국 내에 그 대학 순위로 한 14위에서 17, 8위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세계 베스트라는 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순위가 높은 그런 대학교입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 노벨상 수상자만 해도 여러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겸임 교수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그 심해 탐사와 관련되는 베스트셀러도 쓰신 분인데 그러면은 그런 사람 말을 안 믿으면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 말을 믿으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우기기인 게요.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저기 집이 사무실 주소래. 저 1인 기업이래. 뭐 매출이 한 1년에 3천 몇백만 원뿐이 안 된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야, 이거 저 말도 안 되는 회사에 맡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에도 교수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연구소를 차려놓은 분들이. 그럼 자기 사무실 뭐 아니면 친구 사무실 이런 데 연구소들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분들의 주업은 이게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 기관이나 국가 등등으로부터 이게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이때 필요한 사람들을 충원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연구를 들어가는 진짜 전문가들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본업이 사업이 아닌데요. 그럼 프로젝트가 들어와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마치 뭔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조그마한 업체를 선동한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된다. 좌파에서.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도 대한민국의 말만 민생을 챙긴다고 하지 민생 챙기기보다는 일일 일특검 해가지고 지들 정치 전략적인 어떤 것만 챙기고 실제 챙기는 것은 이재명의 심기만 경호하는 건 아닙니까? 심기 방탈 아닙니까 이건? 지금 이거 그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세게 나가야 되는 게요. 김정숙 여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특검으로 강하게 공격하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왜냐면요. 민주당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요.
민주당을 잡는 게 곧 민생입니다. 얘네를 잡지 않고서 대한민국 민생이 쓸 자리가 없어요. 예. 그러면 민생이란 민생을 위해서 노력한다 생각하고 민주당 잡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최달수님, 이재명은 합니다. 도둑질합니다. 아, 참 그래요. 말씀은 정말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정치 이슈로 한번 가볼까요? 추미애가 정신병. 우리 김민전 국회의원께서 추미애가 탄핵 육행시 챌린지 하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만 그때 이제 저도 기억납니다. 이제 추미애가 법무장관 할 때 하도 이 추미애가 정신이 없으니까 이런 시를 읊었던 것 같습니다. 가을날 새벽 곱고 애잔한 노래가 고요히 퍼지니 맑은 안개가 호련히 들이오는구나 라고 하는데 요게 한문으로 읽으면은 추미애가 미친 땡 뭐 이런 얘기였었는데 어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 국회를 열고 그 단독 국회에 임시의장으로 추미애가 임시의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의장을 뽑았는데 그때 추미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내 자리인가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내 자리였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야 속으로 분노한다. 언젠가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반기에 쓰면 되지 하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될까요? 안 될 거예요. 제가 이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추미애를 국회의장직에 올리지 않은 건 이재명의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지속적으로 추미애가 안 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추미애를 이재명이 굉장히 껄끄러워한다. 그래서 국회의장 자리를 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것은 그냥 이재명의 뜻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민주당은 이재명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임시의장이었어요. 임시의장은 사회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사회만.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원구성 협의조차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22대 국회 첫 소집을 이렇게 여야 협의조차도 하지 않고, 네,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서 이런 말장난이나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것도 국회의장, 대한민국 서열 2위를 노렸던 사람이 대통령 탄핵만이 답이다. 이딴 짓을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이거 오늘 만들라 그러면 추미애로 한 10개도 만들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못해서 안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저런 거잖아. 종로에서 뺨 따고 맞고 여기 한강 가서 눈을 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지들 국회의장 선거에서 될 줄 알았는데 뒤통수 맞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아니지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지 국민한테 목리 부리는 건 아닙니까? 지금 탄핵만이 답이다. 이게 보면은 앞글자 세로로 쭉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탄성이 쏟아질 줄 알고 핵폭탄급 발표를 몸소했건만 만만한 백성들아 답답한 궁상들아 이 나라 석유 노다지라도 다 돌아서네 여보밖에 없네. 뭐 이게 말이야 방구야. 지금 이게요 민주당이 얼마나 썩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 극성 지지자들 개딸 부대, 예, 개딸 부대에게 잘 보이니까 추미애 나도 힘을 받는구나 이번에 느꼈어요. 야 이거 이재명도 함부로 못하고 당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구나. 개딸 부대에게 지지를 받으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강성 발언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럼 국회의장, 임시의장까지 이 자리에 쓴 사람이 이딴 글이나 쓰고 있다라는 것은 오로지 추미애 역시도 강성 지지자들에게 의존하기 시작했다. 그렇지. 자, 이 말뜻은요. 박찬대도 그럴 것이다. 자, 민주당의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점점 강성 지지자들에게 의존하기 시작할 것이다. 네. 자, 이들에게는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한 45%의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강성 지지자들이 아닌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민주당이 소수자의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 당이기나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에게 국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국민은 그냥 오로지 개딸 부대이다. 로 지금 전락해 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김민전 대변인이 언급한 시를 제가 전구를 제가 읽혀 드릴 텐데요. 그냥 그 끝에는 자연할 때 연입니다. 근데 그대로 다 읽으면은 좀 너무 뭐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냥 끝은 땡이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립니다. 첫 수는 그대로 이렇게 추미애가 정신병 아무래도 미친 땡 개발소발 개쌍 땡 애미애비 죽일 땡 뭐 이렇게 되는데 이 그 내용이 어떻게 그 해석이 되냐면은 가을날 새벽 곱고 애잔한 노래 고요히 퍼지니 맑은 안개가 호련히 들이운다. 기세 좋은 것도 소박한 것도 모두 다 자연이라. 사랑은 슬프고 서럽고 아름다우니 모두 하나다. 란 시인데 잘 읽어보면은 뭐 미친 땡, 개쌍 땡, 죽일 땡 뭐 이렇게 지금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시죠. 네, 뭐 예. 마치 이제 그렇죠. 김삿갓 노래인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좀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이게 일반 국민이 했기 때문에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야, 네. 대단하지. 진짜 이런 창의력이. 네.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 신세를 한탄하고 이 지금 국가 정세를 한탄하면서 이런 글을 썼기 때문에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왜 똑바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딴 장난질을 칩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당당하게 야 니네 탄핵이 답이다라고 말로 해보시죠. 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진짜로 추악하게 이용하지 말아라. 결국에는 다 돌아간다. 여기 추미애 이런 오행시들 이제 결국에는 대로받고 대로 주고 그렇죠. 말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참 제가 어제 추미애 페이스북에 갔더니만 어제 오후 7시를 기준으로 3,800개 좋아요 댓글이 몇백 개가 되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풍자예요. 네. 일종의 풍자입니다. 자, 풍자가라는 게 왜 생깁니까? 나는 힘이 없고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대놓고 욕을 못할 때 쓰라고 있는 게 풍자예요. 그럼 아까 국민이 했기 때문에 박수를 쳐준다는 국민이 문재인 정권 추미애에 대해서 욕을 했기 때문에 풍자를 했기 때문에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자, 근데 본인이 지금 서열 2위까지 노렸던 힘 있는 자 아닙니까? 예, 왜 자기가 이런 말장난을 치고 있습니까? 네. 제가 그러면은 풍자니까 제가 있는 시를 그대로 한번 그대로 읽어도 읽어드릴게요. 됩니다, 예. 이건. 네. 아,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한 줄씩 읽을까요, 그러면? 한 문씩 읽을까요? 추미애가 정신병 아무래도 미친년, 개발소발 개쌍연 애비애미 죽일년. 근데 이게요. 지금 이 한자들이 기가 막혀요. 네. 네. 한자들이 그러니까 욕설을 쓴 게 아니에요. 정말 시 맞아요. 문구를 다 썼어요. 네. 네. 근데 이런 걸 풍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본인이 풍자할 위치입니까? 풍자를 당할 위치죠, 자기는. 웃자고 하는 걸 죽자고 이제 그럼요. 덤비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참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결국 특검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려고 하는 시꺼먼 속내를 지금 다 드러낸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요 여기 민생이 없어요. 처음부터 애초에 제가 계속 대선 불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대선을 불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한 적이 없는 건 겁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끄집어내리려고 하고 이미 탄핵으로 재미를 봤다라고 그렇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탄핵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시켜내면은 다음 정권을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이 어떠한 거부권을 행사하든 여기 제2요구권을 발동하든 이게 절대 다시 의결이 되지 않게끔 막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런 탄핵 이야기도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강공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김 여사 특검뿐만이 아니라요. 저쪽 김 여사, 김정숙 여사의 특검뿐만이 아니라요. 김혜경 여사 특검이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행해왔던 지금 태양광이든 의구심이 갈 만한 것들 태양광 다 진짜.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럼 얘네가 막기에 방어하기에도 급급한. 급급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탄핵의 티귿도 안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로 이번에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이거 그래. 정말로 죽을 각오로 뛰셔야 되는 겁니다. 영화 네. 300에 나오는 네. 전사처럼 108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진짜 대야 투쟁 전선에 나와야 된다라고 저도 믿고 우리 김 대리님 말씀에 정말 100% 공감을 합니다. 지금 김희수님 범죄자들 특검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윤 대통령과 국힘 지지자 오히려 오른다라고 했고 이만옥님 민주당에는 민생은 없고요. 또 오직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의원이 된 것이지 빨리 범죄자들 처벌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 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귀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김정은이 똥풍선 보냈다가 똥줄 탄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똥풍선 마구마구 거의 1000개를 3000몇 개를 보냈는데 우리나라에 한 거의 1000개 가까이 지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9.19 군사 협의를 효력 정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꼬리를 쏙 넣고는 안 보낸다죠. 야, 이게 9.19 군사협정의 효력이 정지가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대북 방송. 대북 확성기 방송 아닙니까? 이거 실제 했던 사람이 개성까지 쩌렁쩌렁 울리고 귀를 막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실제 효력이 굉장히 크다. 실제 제가 한번 하신 분 얘기를 들어봤더니만 통상 2010년부터 2016년까지 9명이 DMZ로 넘어왔는데 대북 방송 시작한 딱 1년 만에 4명이 그거 듣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효과가 있다. 즉 입증이 됐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큰 효과가 있고 북한이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죠? 지금 이제 대북 확성기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제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어요. 그럼 이제 고정형이 제가 정확한 개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고정형이 아마 36개 그리고 이동형이 24개 뭐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약 20km까지 소리가 들립니다. 20km까지 소리가 들려서요. 우리나라에서 저도 이게 전방 GOP 부대에 있었거든요. 그럼 7사단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7사단은 칠성 정망대로도 유명하죠. 그럼 민간에서도 간혹 가다서 이 칠성 정망대에서 북한을 봐요. 그럼 이제 실제로 7사단 같은 경우는 북한 관찰이 됩니다. 북한 군인들이 그냥 보여요. 다 가리는 게. 네, 보입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쌍안경만 들어도 이 친구들이 정말로 앉아서 조는 것까지 보여요. 거의 7사단. 그렇게 가깝다. 지근거리라는 네, 가깝습니다. 아주 지근거립니다. 근데 대북 확성기를 틀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럼 북한 비난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마치 뭐 민주당은 북한 뭐 김정일이 비난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효과도 별로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거 유세할 때도요. 마이크 잡고 백날 떠들어도 무슨 말인지 길게 하면 잘 안 들리잖아요. 맞아. 윙윙 하고 지나가지 잘 안 들려요. 그럼 어떤 걸 하냐? 일기예보를 합니다. 내일 비 오니까 빨래 걷으십시오라고 해버립니다. 대북 방송이 이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북한의 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듣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대북 방송으로 빨래 걷으라고 하면 얘네가 걷어요. 맞거든. 비 온대 빨래 걷으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때 월드컵 중계를 틀었어요. 이것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골을 넣을 때 북한 전방에서 와 했다며. 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여기에서 노래도 틀어줘요. 예, 그러면 K-팝. 예, K-팝도 틀어줍니다. 자, 이런 게 더 심금을 흔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더 심금을 흔드는 것이고 실제로 귀순자 증언에 따르면은 몇몇 노래가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즐긴다 하는데 혹시 노래 한번 어떤 노래가 있는지. 제가 그 노래들 몇몇 노래가 히트를 쳤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이 기록을 봤더니만 사랑의 미로, 맞아요. 대동강 편지, 맞아. 여허허 일만 친구.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신세대 노래도 있어요. 맞아요. 노래야. 뭐 G드래곤부터 맞아요, 해서 G드래곤, 뭐 G드래곤 BTS 노래. 이런 노래도 네.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들리면 젊은 감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럼 예, 똑같지. 실제로 칠성 정망대에서 지금 제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와 그쪽 나라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는 최전방에 가면 힘없는 집 자식들이 왔다라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일 추운 곳. 북한은 여기가 제일 따뜻한 곳이에요. 맞네. 예. 그래서 힘 있는 집안 자식들이 이쪽으로 많이 온다 그래요. 오호. 근데 여기에 보면요. 한겨울에 근무 교대를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둘이 근무하고 있다가 근무 1시간 끝났다. 그럼 뒤에서 근무 교대 하면 이제 바꾸잖아요. 그렇지. 그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는 거 하나를 합니다. 뭘 하죠?
전에 근무자가요 뒤에 근무자한테 윗옷을 벗어주고 가요. 오, 아유. 이해가 참. 되죠? 아, 우리나라 가슴 아프다, 진짜. 여기 최전방조차도요 겉옷조차 다 지급이 되지 못하는 어. 거예요. 예, 그럼 야전 상의조차 다 지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야상. 이거를 벗어서 뒤에 사람한테 전달하고 갑니다. 이게 지금 북한 현실이에요.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대북 방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대북 방송이 됐을 때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난처해 하는 거고 귀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한 명 한 명? 네. 귀를 막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전방의 군인들에게 실제로 20km이기 때문에 민간은 몇 명 못 들어요. 근데 최소한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계속 이걸 듣는 거예요. 동요를 일으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 보세요. 빨래 거두라우 거두라우 기상 일기예보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나중에 다른 말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9.19 군사 합의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이것만 떠들어도 한참 길겠지만은 9.19 군사 합의 제가 전에 짧게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이 하늘을 포기한 사건이다. 이거 문재인이. 이건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 하늘에 우리나라 비행기가 뜨지 못하게 한 사건이고 그리고 북한이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가 감찰하지 못하는 적국을 감찰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9.19 군사합의 폐기가 아니라 정지라고 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민주당은 이게 폐기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죠. 그렇죠. 그런데 왜 정지라고 했냐면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폐기했으면 좋겠어. 폐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정부 입장에서 정지라고 한 거는 북한에 여지를 준 거예요. 그렇지. 야, 다시 니네들이 똑바로 하면은 재개해 줄 수도 있어라는 여지 정도를 남겨놨다. 이거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폐기했으면 좋겠지만 이건 정부 입장에서 어쨌든 최소한의 외교의 문을 열어놨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정영채님이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나요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표현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 김 대변인 저쪽 나라 뭐 이렇게 표현을 네. 했는 것이지 저쪽은 뭐 헌법상 우리 그 한반도와 부속 도서의 주권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저기는 그 단체죠. 미주복 지역이고 단체죠. 예, 네. 단체고 그 반국가 단체입니다. 지금 그 북한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북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성에 뭐 쪽으로 할 경우에는 산이 있고 하니까 실제로 개성까지 잘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해주 쪽, 해주 앞에 있는 교동도 이런 데에서 산 정상에서 이 그 마이크를 틀면은 해주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도 가장 돈이 많은 지역이죠.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상대로 꽃게잡이 배. 예, 그러니까 그 북한 그 어디지 그 중국 어선들한테 그쵸. 돈 받고 이게 업하도록 그렇게 그쵸. 그렇게 있기 때문에 돈이 두둑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심리전을 하면은 많이 넘어온다. 이런 가장 효과가 높다. 그런 어떤 탈북민들의 어떤 실효적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아마 우리가 그 얘기하죠. 이제 칼이란 것이 칼집에 들어있을 때 효과가 크다. 아까 지금 김민수 대변인 얘기하신 게 그거죠. 우리가 효력을 취소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설치해버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칼집에 두고 우리가 야 너네 조금만 더 하면 정말 너네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꼬리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하라고 요청을 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도 그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관계를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답답하고 할지라도 그런 그 정부의 그런 정책이 우리가 눈여겨 지켜보고 또 지원도 하고 또 접경지대에 있는 분들의 어떤 안전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속이 덜 시원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맞습니다. 또 생각을 네. 하는 어떤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후딱 갔습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의 아침은 어제 저녁보다 더 스마트하다. 특히 이제 너무 좋은데요. 네, 김 대변인 네. 말씀하신 거 듣고 있으면은 이렇게 귀가 솔깃하고 우리가 귀가 쫑긋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목요일의 남자 우리 김 대변인 또 오늘 오셨는데 한 주가 정말 기대되는 목요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현충일 아마 10시 우리가 스튜디오에 있는 시간에 또 전국에 또 순국 선열을 기리는 사이렌이 울려 퍼졌을 것 같은데요. 또 묵념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김 대변인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오늘 그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해준 수많은 호국 영령들이 계십니다. 아침에 나오면서 태극기를 달면서 아파트를 봤는데 태극기가 안 달린 집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그 국기 조금 낮추셔서 네, 태극기 꼭 개항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부터 우리 어린 자녀들이 보면서 이런 것들 배울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아직 태극기 안 다신 분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서는 없으시겠지만은 그래도 혹시라도 보시고 아직 안 다셨다면 태극기 개항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오는 멸콩TV였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고 오늘 푹 쉬시고 또 원기 얻어서 내일 하루 열심히 뛴다고 하면은 또 즐겁고 복된 6월 첫째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드디어 이재명 운명의 날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내일 아침에도 멸콩TV하고 이화영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해서 특별 방송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